얼마 전에 부모님 집에 갔다가 신기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네. 부모님이 제가 어릴 적에 봤었던 책을 잘 모아가지고 책장에다가 모아두셨거든요. 책을 뒤져보다가 제가 어릴 적에 재밌게 봤었던 책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책이냐면은 바로 이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 이야기라고 하는 책 1권, 2권, 3권까지. 이게 뭐냐면은 여기 표지에서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동물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불을 뿜어내는 용의 전설, 다리 달린 뱀, 날아다니는 사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같이 동봉되어 있어갖고 어린 시절의 꿈과 동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갔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책값이 3,500원. 엄청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커피 한 잔 값이 책 한 권 값이라고. 1993년 초판을 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이런 과학과 생물, 그리고 미스터리, 오컬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봤던 영화들이 뭐 인디아나 존스, 백투더퓨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 세상 어딘가에 미지의 세계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꿈과 모험과 환상이 가득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저에게 아주 큰 감명을 줬던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자료가 피터 아마이젠하우펜의 자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터 박사님하고 조수인 한스가 있습니다. 셜록 홈즈와 왓슨 같은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제보를 듣습니다. 어딘가에 신기한 동물이 있다, 한번 와서 조사를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슝 날아가서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한 개체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멀리서 지켜본다던가, 그리고 여러 개체가 있다,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마치 뿍 해가지고 해부를 해본다던가, 자세히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책 뒷부분에 보면은 이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막 사진 자료들도 있고, 사진 자료들이 많이 있네. 그리고 스케치, 그리고 조사 자료, 뭐 이런 것들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나무위키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 이야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분류, 스페인 소설. 여기서 이미 다 스포가 됐다. 이건 소설이다. 미술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유명한 개념예술가 호안 폰투쿠베르타가 기획한 전시회를 책으로 펴낸 것이자, 원제는 이게 뭘까요? 포우나? 스페인어인가? 아무튼 이 책에 등장하는 사진은 물론 아마이젠 하우펜이라는 사람까지 모든 것이 폰쿠베르타와 그의 동료인 포르미게라의 순수 창작물이다. 즉 진짜 과학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그걸 흉내낸 개념 예술 작품이다. 아마이젠 하우펜과 포르미게라의 의미는 모두 개미 언덕이란 뜻이고, 게다가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의 조수 이름은 한스 폰쿠베르토로 폰트쿠베르타 본인의 이름을 이용한 말장난이었다. 총충카면은 총카충, 이렇게 해가지고 말장난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 전시회는 정말 정교하게 기획되어 있어서 사진은 물론 동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의 노트, 독일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 엑스레이 사진과 해부도 실제 동물들의 시신을 짜집게 하여 만든 박제, 그리고 동물의 울음소리 테이프까지 전시가 되었다. 이러면은 믿을 수밖에 없죠. 이 교수님의 연구 기록도 나와 있는데 독일어 원문하고 뭐 영어로 번역을 했고, 엑스레이 사진도 있고, 여기 보면은 그런 거 있거든요. 다리 달린 뱀이라고 있어요. 뱀이 길다란데 새 다리를 달고 있어요. 근데 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진짜 뱀처럼 돼 있고, 이 뼈에 새 다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이젠 하우펜 박사의 삶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한 영상까지 상영됐다. 덕분에 1989년 바르셀로나 자연과학 박물관에서의 전시회에서는 관람객 중 20, 30대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30%가 이 동물들이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학 교육을 받은 20, 30대 30%도 이거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면 저기 먼 아시아, 대한민국 서울 변두리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잼민이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엔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시회는 전례 없는 인기를 기록하여 그 유명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도 전시되기에 이르렀고 그 내용이 책으로 정리되어 출판된 것이 바로 요 책이다. 바로 요 책. 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 이야기. 이상한 동물들에 대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믿을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저기 아까 어디야? 이거 전시를 바르셀로나에서 자연과학박물관에서 이런 전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전시회에 쓰였던 X선 사진, 그럴듯한 학명, 그리고 보고서가 첨부되어 함께 전시되었다. 거기에 확실한 낚시를 위해 오리너구리 등의 실존하는 생물 자료를 끼워 넣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 책이 1993년 대한민국에 정발될 때 현대 과학사에서 아동용 과학도서의 이력판인 비밀의 동물지를 중역하면서 SF가 아니라 진짜 과학책으로 장르를 바꿔놓은 것이었다. 큰 문제다. 번역가는 이현모인데 정작 본인도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관련 학과 전공자임에도 이 사단을 낸 것이다. 현대과학사라는 곳에서 SF 소설책을 진짜 과학책으로, 생물 도감책으로 장르를 바꿔버려서 이 큰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어린이들은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책의 내용을 사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각 학교 도서관에 남아있는 이 책으로 인해 잘 모르고 낚이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거 공식적으로 책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안에다가 뭐 설명을 넣어두던가 카테고리를 소설 쪽에 넣어놓던가. 당시 초등학생 독후감 필수 도서 목록에 들어있기도 했고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겠지. 각 서점 어린이 과학서적 베스트셀러 분야에 진열되어 있는 등 당당한 과학서적 취급을 받았다. 이 표현이 되게 재미네. 당당한 과학서적 취급을 받았다. 이 옆에 이제 다른 과학책들이 막 있는데 얘가 막 의기양양하게 있는 거죠. 야, 나도 과학책이야. 저 책의 내용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월간지에 실리기도 했다. 책과 과학을 좋아하던 어린이들의 정말 상당수가 이 책에 낚였다.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소재 자체도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재인 것도 한몫했고 이때 범람하던 미스터리 학습 만화 중에는 이 책에 나온 소재를 그대로 만화한 것도 있다. 정발된 책의 제일 뒤편 표지 안쪽에는 실제로 이 동물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나 없는데? 난 왜 없지? 이게 또 제가 또 1쇄를 산 것 같은데 1쇄라서 없는 모양입니다. 출판사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동물 소리까지 넣어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동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넣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QR코드를 찍어보시면은 괴기한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서비스를 넣어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번호로 전화해보면 다리 달린 뱀이 내는 소리, 크르륵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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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르륵토, 다리 달린 뱀이 내는 소리라는 말과 함께 마치 가래 끓다 뱉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나온 뒤 자동으로 끊겼다. 노력 많이 했네. 네.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동물학자인 페터 아마이젠하우펜 박사와 조수 한스 폰 쿠베르트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특이한 동물들을 찾아다니고 연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많은 신비로운 동물들을 발견했고 이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는 설정이다. 거짓이라는 거죠. 설정이다. 1990년대 후반에 재판이 발행되면서 동물들이 조금씩 추가되었지만 이전 판에선 사진과 함께 조사 기록도 수록되었다. 제 거는 조사 기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거 이후에는 이런 조사 기록이 없었던 거네. 오, 그럼 이게 뭔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일까요? 네?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아무튼 재판본에 추가된 동물들은 사진만 수록되었다. 3권과 4권은 갑자기 내용이 바뀌더니 나비, 들소, 도도 등 실존하거나 멸종된 동물들에 대한 얘기가 됐다. 등장인물도 조수인 한스는 동일하나 공동 저자인 아마이젠하우펜 박사에서 헤르베르트 벤트 박사로 교체되었다. 그래서 제가 3권까지만 사고 4권은 안 샀습니다. 3권부터 저자가 바뀌어요. 엄밀히 아마이젠하우펜 박사가 직접 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박사는 1955년 스코틀랜드 북부를 홀로 여행하던 도중에 실종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 차는 발견되었지만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의 저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보관된 그 연구 자료들의 상당수가 소실되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인 1980년대에 들어서서 스페인의 사진 작가인 호안 씨가 화재에서 살아남은 기록들을 우연히 찾은 후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폰트 쿠베르타는 글, 사진 작가인 페레 포르미게라와 공동으로 이들을 정리했고 1987년에 이 책이 출간됐다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다. 책의 설정, 책의 세계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동물 목록들이 나오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동물들 나온다. 첫 번째, 불을 뿜는 용. 요 불을 뿜는 용이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불을 빡 뿜으면은 그 입이 타요. 자기 입도 타서 재빨리 가서 물에다가 불을 끄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여기 사진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스호의 네시 사진 있잖아요. 그게 뭔가 멀리서 찍었고 흐릿하고 안 좋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럴싸한데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얘가 용입니다. 악어 같은데 얘가 용이에요. 요게 얘가 이제 불을 뿜는다고. 지금 보면은 허접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이게 진짜요? 막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졌었죠. 등에는 네 쌍의 벼이 달렸고 새끼를 많이 낳는다. 그러니까 이게 악어는 새끼를 이렇게 많이 안 낳잖아요. 두 번째, 켄타우로스. 요것도 신기합니다. 요게 이 아저씨가 켄타우로스 저쪽에서 이제 막 이렇게 손 흔들면은 켄타우로스가 숲에서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아저씨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상체는 개코 원숭이. 원숭이처럼 생겼고 사족 보행하는 동물의 몸이 달려있다. 인류의 분파로 생각하고 유인원이기 때문에 지능은 높고 인간과 거의 비슷한 뇌 용적을 가진다. 다만 발견된 개체가 한 마리뿐이기 때문에 단순한 돌연변이인지 종족인지 애매하다고. 애매하다고. 속았다고. 다음이 아즈란. 얘가 그 날개 달린 원숭이입니다. 날개와 뿔 하나가 달린 원숭이. 아메리카 밀림 속에서는 나가라 테보라는 원주민들에게 길러지며 신으로 숭상되고 있다. 아즈란이란 하늘에서 온 자라는 뜻으로 뿔을 이용해서 사냥감의 숨을 끊는다. 얘가 날아서 뿔로 팍 찍어요. 그래가지고 먹이를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성인식인 축제를 치러 그 일대에서 잡히는 은색 물고기의 가죽을 아즈란의 몸통에 이식하는 의식을 가진다. 요걸 보면서 또 막 이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배를 갈라가지고 얘한테 어떻게 이식을 할 것이며 막 이렇게 막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식이라고 하면. 아니 뭘로 붙이든지. 그리고 얘가 이걸 계속 붙이고 다니면은 이게 물고기가 또 막 상하고 냄새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병 걸리고 죽을 텐데. 조금만 잘 생각했으면은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저는 한 편, 두 편 보면서 이 책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헨고고. 일명 거북이새. 거북이 등딱지가 달려있고 놀랄 때 머리와 다리를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날개 달린 거북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9월이 되면 가장 어두운 금은밤에 모두 하늘로 올라가서 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다음에 5월 3일에 다시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철새다. 5월 3일 너무 구체적인데? 5월 3일 너무 구체적인. 아니 우리도 그 막 일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해드릴까요? 다음 주 중에만 해주세요. 그러면 좀 게으름표도 한 금요일까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넘기면 되겠구나 하는데, 뭐 다음 주 수요일 오전까지 해주세요. 막 이러면은 막 마음이 막 쫄리잖아요. 얘네가 5월 3일을 어떻게 알아? 그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면은 얘네들도 초조할 거야. 뒤에서 우두머리가 계속 재촉할 거 아니야. 야, 쉴 때가 아니다. 계속 날아라. 5월 3일이 머지않았다. 혹시나 누가 이제 뭐 배가 아프거나 뭐 날씨가 안 좋았고 하루 쉬었으면 막 더 날라야 되는 거잖아요. 가혹하다. 어디로 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산란기에 사흘 동안만 밤에 울고 평소에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며 사람이 다가오면 하루 종일 둥지에서 움직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산채로 마취총으로 포획했지만 7일 만에 아사했다. 그리고 다리 달린 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 다리가 달린 기다란 뱀. 여기가 사진이 또 이렇게 그럴싸한데 한편으로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그 어두울 때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빛이 반대쪽에서 역광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동물들이 실루엣만 이렇게 살짝 나와가지고 그럴싸하면서 진짠가 아닌가 싶은 거죠. 세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기다란 뱀. 강한 독을 가지고 있고 조상이 날개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다리가 세 다리니까 새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고, 얘가 먹이를 굉장히 지독하게 잡아요. 이렇게 도구로 물어가지고 죽인 다음에 막 그 소화액을 토해내.
이렇게 토해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제 잡아먹더라고요. 다음이 몸은 2개에 머리가 하나인 동물. 유럽 피레네 산맥 부근에서 발견되었고 중간에 머리 하나가 있고 양쪽에 몸이 2개 달린 자웅동체. 각자 독립된 한 개의 척추로 기능을 한다. 한쪽은 수컷, 한쪽은 암컷. 완벽한 자웅동체를 이루며 한쪽이 다른 쪽에 올라타서 교미한다. 힘들게 사네. 네. 암컷 부분에서 수컷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울음소리를 내는데 암컷 쪽이 활동적인 자극이나 먹이에 민감한 반면 수컷 쪽은 성적 자극에 민감하다. 네. 야하네. 야한 동물이다. 야한 동물. 네. 수컷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울음소리를 내고 그리고 수컷은 성적 자극에 민감하고 양처럼 생겼고 파충류나 작은 들쥐를 잡아먹는다. 날개 달린 사자. 요거는 살아있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 죽은 뼈만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서도 좀 날개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요거는 만들기 어렵겠지. 살아있는 사자 등에다가 이렇게 날개를 꽂을 수도 없고 사자 비싸고 그리고 사자가 또 어떻게 하려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저씨들도 고민하다가 죽은 사자로 노선을 튼 게 아닌가. 외다리족. 얘가 좀 신기합니다. 멀리 살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세화강에서 발견된 조개인데 다리 하나하고 팔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죠. 신기한 게 뒤에도 나오는데 막대기로 물고기를 때려잡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손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사냥할 때 막대기를 집어다가 막 물고기를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종종 늙은 개체는 젊은 개체에게 맞아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주술적 종교적인 의식 같아 놀라움을 자아냈다고 한다. 이게 왜 주술적 종교적이지? 개체와 박사가 악수하는 사진이 유명하고 근데 폐각류가 아니라 포유를 해요. 몸 안에 뼈가 있고 아가미와 허파를 다 가지고 있고 척추 동물 고유의 신경계를 가지는데 연구에 의하면 내부 구조는 폐각류와 일반 척추 동물의 혼합 형태다. 감마선으로 인한 기형종으로 보고 있다. 생각 이상으로 큰 개체도 있다. 박사님이 이 교미에 관심이 많으시네. 교미, 짝짓기, 혼인 시기에 하는 행동이 특이하다. 암컷은 수컷 크기 3분의 1 정도인데 수컷의 조개 껍질 내부에 완전히 들어가서 약 3초에 걸친 교미가 행해진다. 교미가 지속되는 짧은 시간, 수컷은 청백색의 극히 강렬한 빛을 방사하기 때문에 독수리나 매 등의 공격 목표가 된다. 드래곤볼에 보면은 트랭크스하고 오천하고 퓨전할 때 빛이 반짝이잖아요. 그거네. 공장이네. 공장 돌아갈 때 반도체 공장 돌아갈 때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한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를 생산하는 중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아무튼 이런 외다리 조개 있고 바실로사우루스. 얘는 약간 바다공룡 같은 애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막 신기하다고 생각 들진 않았어요. 독리가 있었고 뱀꼬리 왕쥐. 이름 그대로고 쥐가 되게 큰 쥐였던 거. 뉴트리아 같이 막 큰 쥐에 꼬리가 막 이렇게 막 뱀 꼬리였습니다. 다음 대머리여우. 대머리여우 얘 좀 무섭게 생겼어요. 시베리아에 서식하는 거북이 머리의 파충류야? 여우인데? 앞다리만 달려있고 머리에는 털이 없지만 몸은 털로 뒤덮여 있다. 고기가 아주 맛있고 머리에는 납이 가득 차 있어서 무게추 역할을 하는데 박사는 납 중독으로 머리가 빠진 것으로 의심했다. 겁이 많고 위기가 닥치면 머리에 땅을 받고 거꾸로 선 채 관목으로 위장한다.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 봐봐. 이 마지막에 방사능 오염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것도 그 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있으니까 그럴싸하잖아. 방사능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가 근데 파충류였다고?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얘 좀 징그러웠습니다. 전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세요? 요게 머리, 이 거북이 머리. 네, 근데 이게 몸이 이게 털이라고 하고 다리가 없고 다리가 2개. 다리가 2개인데 얘 설정이 진짜 신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기억하는데 되게 빨랐어. 여기 봐. 겉모양에도 불구하고 몸의 균형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시속 25km 가까이 속력을 낼 수 있다. 25km면은 자전거로 전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공격하려고 마음 먹고 쫓아오면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시속 25km. 위기가 닥치면 머리를 땅에 박고 거꾸로 서서 관목으로 위장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시속 25km면 누가 말을 타거나 차로 쫓아가지 않는 이상 관목으로 위장한다. 근데 다 알지 않을까? 쫓아가다가 얘가 여차해갖고 꼬리를 박고 있으면은 하긴 모르지.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얘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 건. 아무튼
신기한 설정이다. 왜 여우인데 왜 파충류라고 돼 있지? 대머리 거북 이런 게 더 나을 수 있잖아. 아니면은 뭐 털거북, 시베리아 털거북 이런 것도 신기한데 왜 대머리 여우라고 했지? 다음 흡혈토끼, 체코 보헤미아에 살며 흡혈귀처럼 날카로운 이가 나 있다. 유럽이 또 흡혈귀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흡혈귀가 거긴가요? 루마니아? 어디지? 흡혈귀의 고향 찾아봐야겠다. 아무튼 유럽 공동생활을 하는데 잡히자마자 놀라서 죽고 박사가 해부했다. 생긴 것과 다르게 곤충을 먹으며 흡혈을 하는 경우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늙어서 죽은 개체를 가족들이 시체에서 피를 먹은 다음에 땅에 파묻는다. 당신의 피를 빨고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토끼다리 오리, 오리너구리, 악마쥐. 악마쥐는 어떻게 생겼지? 나는 악마쥐가 없네? 털난 물고기도 없는데? 왜지? 이게 그 개정판 하면서 다른 동물들 더 낫다 그러더니 내 거는 1세라서 그런 게 없나 보다. 네. 아무튼 저는 악마쥐하고 털이 난 물고기는 없습니다. 눈이 작아서 보이지 않고 머리가 묶여져 있다. 포악하고 사납다. 아무튼 그런 동물들이 있었고 이 책에 나온 동물들 중 실존하는 학명도 썼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그 날개 달린 원숭이의 학명은 긴꼬리 원숭이 학명을 썼다고 하네요. 대머리 여우의 학명은 북극여우 학명이다. 그러니까 왜 여우라고 했어? 얼굴은 거북인데. 해부학에 조금이라도 조예가 있으면은 포유류임에도 깃털이 있는 아즈란과 날개 달린 사자, 다리가 척추에 붙어있는 뱀, 포유류로 동정된 외다리족의 사지가 6개인 켄타우로스 등 책에 등장한 상상의 동물들 디자인이 상당히 허술하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가 없던 시절 순진한 한국 독자들을 속이는 것에 성공한 케이스로 비행류가 있다. 비행류? 비행류가 뭐지? 코고름쟁이? 뭐야? 이게 뭐야? 1957년 독일에서 게르프 슈타이너 교수가 이름을 하랄트 슈틴프케라는 명의로 출간한 코고름쟁이 생김새와 생활상이라는 책에 상상의 동물이다. 코로 걸어 다닌대요. 설정이지. 어쨌든 설정인데 코로 걸어 다니는 설정. 코로 걷지요. 코끼리는 코로 봤지요. 얘는 코로 걷지요. 그래서 비행류구나. 하늘을 나는 게 아니고 코로 걷는다 해가지고 비행류인가 봐요. 신기하네. 코고름쟁이 생김새와 생활상도 번역되어 출간되면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2000년대 초반 역시나 인터넷 사전류가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 커뮤니티 한 차례 비행류 열풍이 불기. 2000년대 초반. 와, 이때도 우리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었던 그 시기에도 이 비행류 열풍이 불었다. 2018년 1월 28일자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에도 나왔는데 여기엔 신비한 동물 사진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가 세계적으로 열렸고 책으로도 출판된 게 1993년 한국에도 출판되어 초등학생들의 필수 도서가 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표지 이미지가 인용되어 나온다. 서프라이즈에서도 나왔었구나. 아무튼 이런 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 이야기. 저의 초등학생 시절, 저의 잼민이 시절에 저에게 꿈과 희망과 환상을 심어준 아주 아름다운 책. 네. 하지만 원작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출판사에서 생물 도감으로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지금도 도서관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을 낚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출판사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표지 뒷부분에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전화하면 동물 소리를 들려주는 바이럴 마케팅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본가에 있는 책장에서 신기한 책들 발견하면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